안녕하세요. 라디오 화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오늘이 벌써 3월의 첫날이에요. 네. 지금쯤은 새해 세우셨던 계획을 한 번쯤 점검해볼 그런 시간인데요. 꿈도 희망도 벌써 포기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저기 표인봉 씨, 네. 목욕탕 개업하셨어요? 왜 우리 네. 동네 목욕탕 아저씨랑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때가 아니라요. 예. 바로 기회라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네, 예. 아직 때가 찾아오지 않아서 낭망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었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가슴을 쓸어 안으시는 분들, 사랑의 쓴맛에 또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아무튼 인생부도 사랑부도 사업부도 우정부도 행복부도 같은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라디오 화법 여행 함께 하실 때입니다. 예. 네.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모시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지 씨와 얘기를 나눴는데 기회나 순간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말 한마디가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 방법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맞습니다. 예. 여러분, 저 전쟁과 평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엉뚱한 질문인데. 전쟁과 평화 사이에 예. 말이 소통되었느냐, 결렬되었느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그 외교적 회담이 성공하면은 예. 평화로 가는 거고 결렬되면은 전쟁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죠. 이거는 그렇죠. 국가와 국가 간도 그러하지만은 개인과 개인, 아내와 남편, 뭐 동료와 동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끊어지는 곳에 다툼이 있게 되고 네. 말이 통하는 곳에 이제 평화로 가게 되는 그렇게 말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말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거를 좀 알아볼까요? 오늘은 그 제3자에게 내 남편을 어떻게 소개할까? 또 제3자에게 내 아내를 어떻게 소개할까? 부부가 각자 자기 배우자를 제3자에게 소개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기로 하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타인 앞에서의 부부 소개 어떻게들 하십니까? 우리 집 남편이에요. 하는 일은 건축 일을 하고 있고요. 참 가족들한테 자상하고 아이들한테도 참 잘하고 하는데 한 가지 흠은 술하고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와이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죠. 맹숙이 아빠? 그러더니. 예, 여러 가지 호칭이 다 나왔네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전 첫 번째가 제일 공감이 가는 게, 쭉 소개를 하시다가, 예. 아유, 한 가지 흠은요, 술하고 담배예요. 술 좀 줄이세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네. 앞에는 자랑은 해주셨어요. 참 자상하고 좋아요. 이 말을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포윤봉 씨는 아내분은 어떻게 소개를 해주세요, 보통? 이제는 아이가 있으니까, 네. 누구 엄마예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뭐 요리 솜씨가 좋고요. 뭐 그 정도 야, 하면서 예. 분위기 봐서는, 약간 깎아내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뭐 쉽게 얘기해서 애교는 제가 더 많아요. 뭐 이런 식의 괜히. 예. 방금의 경우 교수님 어떻게 어떻습니까? 보셨어요? 아주 재미있고 뭐 아주 잘하시네요. 이렇게 깎아내린다고 하셨지만은 네. 뭐 전혀 그저 흠이 되지 않는 그렇죠. 애교스럽죠, 진짜. 애교스러운 그런 소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예. 사실 흔히 가까운 사이를 무촌이라고 해서 부부 사이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가까워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부부 소개할 때 지켜야 될 지침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글쎄요. 이 부부를 소개할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저 두 사람이 이 부부다. 그 두 사람이 부부를 짝지어서 이렇게 기억시켜 드리기 위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을 터이고, 조금 그거하고 다른 상황으로서는 부부이긴 하지만은 저 사람의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네. 저 사람의 남편이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개인에 관한 정보와 아울러서 부부를 소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저 두 사람이 부부다 하는 그 부부의 관계 자체를 소개해 드리는 경우가 있겠고 그럴 겁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 소개를 받는 쪽에서는 참 저 두 사람이 이 보기에 아름다운 부부이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소개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의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더구나 이제 윗 어른들에게는
참 금실이 좋은 부부다. 그런 느낌까지 줄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부부이긴 한데 각각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연인 암흑의 누구인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까지 확인을 시켜드리려면은 개인에 관한 정보도 적절히 충실하게 같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네. 네. 이제 상황 꽁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부 소개할 때 올바른 지침서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기야 빨리 들어와. 엄마, 아버지. 그런데 우리 자기 지금 떨고 있네. 나 너무 떨려. 오빠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쁜 우리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 눈, 이 코, 그리고 또 입술. 어서 와요. 반가워요. 우리 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 말씀 낮추세요. 엄마 빨리 오세요.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호들갑이 아유 나가 무슨 암행어사 출동했냐 어서 와. 아유 엄마는 어울리지 않게 무슨 우아는. 자기야 인사해.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우리 자기. 너무 이쁘지. 이 녀석 봐 아니 그런 소개가 어딨니 네 아버지가 언제 네 엄마를 그렇게 소개하든 당신 좀 가르쳐요 그래 뭐 얼굴이야 봤고 내가 소개하리다. 난 이놈 애비 되는 사람이고 이쪽 이 사람은 이놈 애미 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이래봬도 살림 잘하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또 내조 잘하고 아내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네. 아가씨도 우리 이 녀석하고 혼례를 올리면 우리 집 사람이 될 텐데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네. 글쎄요, 얼핏 보기엔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예. 아니면 상당히 잘못됐군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이지 씨는 어디가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호칭이 전반적으로 좀 잘못되지 않나. 이놈 애비, 이놈의 애미 되는 사람이다라는 호칭과 여자친구에게 자기의 부모님 소개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이런 표현도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예. 그 누구를 소개할 때는 이미 1대1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네. 이게 아무리 부모님에게 소개하는 장면이라 하더라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일단 사회적인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화 시켜주고 객관화 시켜주고 적절한 수준으로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호칭과 지칭에 다 묻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다 편한 대로들 그냥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편한 대로들 그렇게 호칭 지칭어를 쓰고 있어요. 그 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올바른 부부 소개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지칭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 소개할 때 저희 오빠예요. 저희 신랑이에요. 사실 저도 저희 신랑이에요. 남편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적이 많았거든요. 귀엽고 다정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른들에게 좀 꾸지람 듣기는 쉬운 인사말이죠. 그래요. 이제 말이라는 것이 그 문화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세대별로도 다르고 직업으로도 다르고 또 어떤 그 지역적으로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고려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윗어른들에게 이제 소개를 할 때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부가 단 둘이 있을 때에 아주 개인적인 그런 호칭보다가는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그런 호칭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소개할 때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기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너무 일반화가 돼서 우리가 그냥 뭐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이건 적절치 않은 거죠. 그다음에 평소 개인적으로 사귈 때 쓰던 오빠라는 그 호칭을 그대로 쓰는 거라든지 또 주부들이 가끔 이제 그 남편을 아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아이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 아빠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좋겠죠. 또 연배가 드신 분들은 또 그 바깥 남편을 주인께서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말이 이게 통용되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금 좀 느낌이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흔히 범하는 그 잘못 중에 자기 부인을 제3자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부인이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부인을 높여서 말할 때 부인. 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남의 아내를 높여서 말할 때 부인. 부인께서는 어디 직장을 나가시는지요? 이건 높인 겁니다.
요때 쓰는 건 한자로 이제 지아비 부자인데, 그래서 이 자기 아내를 자기가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3자가 듣기에는 좀 거북한 표현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럴 그다음에 때는 이제 그냥 아내라는 호칭. 그래 아내라는 호칭이 좋습니다. 아내는 집사람은 또 아이 엄마는 뭐 예. 이런 정도가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을 또 마누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들었어요. 예, 마누라라는 것이 뭐 서민적이고 소탈한 그런 호칭이긴 하지만은 삼자에게 소개할 때는 때로 조금 좀 너무 이렇게 좀 소박하다 못해 조금 거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집사람, 제 아내, 아이 엄마 이런 정도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근데 이 아내들의 경우에는 이름보다는 누구누구 엄마 혹은 아내 같은 역할에 초점을 맞춰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고 실제로 이름을 이렇게 거론해 주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그 여성학자들이나 여성의 사회적 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여성들이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호칭되는 것 자체가 이제 여성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어떤 문화다 그런 지적들을 하지요. 예. 있어서 요즘 여성들이 그 남성과 동등하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독립된 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이제 그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서 이렇게 불려지는 것들이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부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남편이 제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아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름을 대고 명함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자연스럽겠고요. 네. 또 이제 그 아내가 그 자리에 없이 아내를 소개해야 되는 경우 제 아내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름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아내의 이름과 하는 일을 제대로 똑바르게 소개해야 될 경우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게 이제 부부 소개하는 법인데 크게 나누면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소개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소개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그 공식적인 자리는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그 단체에서 부부들을 공식으로 초청한 무슨 모임이라든지 네. 또 의식이라든지 그럴 경우가 있겠고 또 집안이라 하더라도 무슨 약혼식이다, 집안의 맨 큰 어른의 무슨 회갑 기념 잔치다 이런 그렇죠. 데에서 공식적으로 벌어지는 순서, 물론 뒤에 이제 그 노래 부르고 하는 여흥 순서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앞에 공식적인 순서에서 소개하고 소개받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공식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놀이 장면이라든가 무슨 오락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장면에서 이제 부부들을 소개하는 경우는 이제 비공식적인 장면이 될 텐데 비공식적일 때는 유머도 좋고 또 뭐 특별한 별칭도 좋고 별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공식적인 분위기에 맞도록 호칭을 쓰고 또 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주부님들이라면 이런 경험도 한두 번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 보통 부부 동반 모임에 가서 상대방이 사모님이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부인이 뭐 굉장히 미인이시에요. 그러면 바로 남편들은 사모님은 무슨 미인은 무슨 이렇게 네. 예? 바로 반박하시는 경우가 좀 그게 있거든요. 예의같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겸양, 네.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반응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은 사모님에 해당하는 분한테 사실은 폐가 되는 거죠. 자기 아내한테 폐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는 격이 되어서 그저 과찬의 말씀입니다 하는 정도로 그렇죠. 가볍게 사양하는 정도가 좋은데 거기서부터 막 정작 자기 아내를 마치 공격하듯이 그렇게 몰고 가는 모습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가 문제인데요. 네. 아니 당신은 봤냐 못 봤냐? 누구네 집 아빠는 아내를 저렇게 챙겼는데 당신은 뭐하고? 고기도 쓸어주더만 막 이러면서. 고기뿐만 아니라 예.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예. 깻잎 이제 한정식집인데 예. 친구들 모임인데 깻잎이 나왔는데 깻잎을 아내가 이렇게 딱 짚었는데 한 장을 깻잎을 짚을 때 잘 안 떨어지면 누군가가 다른 쪽 깻잎을 눌러줘야 잘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누구누구네 아빠가 눌러준 거야. 계속. 그 집에 와서 그거 뗄 때 당신은 뭐 하고 있었느냐.
아. 곤란하거든요, 진짜. 예. 그러네요, 진짜. 예. 뭐 그러면 이제 다시는 부부 동반 안 간다. 그리고 이제 와장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예, 요즘은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는데, 아까 옛날에 보면, 저 잘할 때 보면은,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말이죠. 이제 집에서, 요즘 말하면 전업주부죠. 살림 보는 일만 한다 하는 표현을 자기 딴에는 이제 우습게 한다고 해서, 우리 집 소뚜껑 운전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옛날에 꽤 많았습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강 큰 남자죠. 예, 그렇게 해놓고 돌아오다가 이제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당신은 뭐 인격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남의 집 경우가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 하나를 생각해 봄직해요. 소크라테스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결점을 사랑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결점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소크라테스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슬기롭게 했죠. 예. 이를테면 뭐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를 보고 네. 결혼하고 나서는 뒷말이 이어보세요. 한쪽 눈을 감고 봐라.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으란 말은 상대방의 결점은 안 보는 예. 그런 자세를 가지란 말인데 이게 다 부부 생활의 슬기를 지혜를 다 가르쳐주는 말들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보편적인 심리 속에는 하여튼 뭐 끊임없이 비교해보고 싶고 또 비교하면서 자기를 이제 격려하기도 하지만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 비교를 해줄 때 이게 이제 생활의 기술입니다. 맞아요. 기술. 결점 중심으로 비교하지 말고 네. 장점 중심으로. 그때 보니까 당신만 이걸 하고 있더라. 참 당신이 훌륭하다는 걸 내가 처음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잘 해주는 게 나중에 다 돌아오거든요. 네. 아니면 조금 전에 표현봉 씨가 얘기한 깻잎 사건 그거를 남편한테 남편도 좀 짚어주기를 바란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교수님? 네. 아우 누구 남편 깻잎 그렇게 하는데 너무 자상해 보이고 좋더라까지만. 그렇습니다. 예. 괜찮은 그렇습니다. 방법인가요? 예. 그러니까 예. 상대방에게 직접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하지 말고 예. 저 상대방과 전혀 관계없이 제3의 장면을 내가 봤는데 그게 참 좋더라까지만 해주는 거죠. 예. 네. 사람이 달라 보이대 이러면서. 그래요. 아니 오늘 저는 배운 것 중에 예.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이제 아내를 칭찬할 경우에 거의 다 그냥 무마한다고요. 예. 그죠? 아까 예쁘면 에이 예쁘긴 뭘 예뻐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키가 작은 이제 아내한테는 특히 이제 개그맨들끼리 모이면 예. 유머들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제 개그맨들 아내한테 아내가 참 아담하시고 귀엽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예. 웬걸요? 엉덩이가 땅에 닿을 지경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웃긴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키 작은 컴플렉스에 대해서 그럼요. 좋은 칭찬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웃기 위해서 누구 하나가 희생양이 돼야 되는 맞아요. 이런 웃음 만드는 풍토는 사실 좋지가 않죠. 그래서 예. 그렇게 칭찬해주면 제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장가 온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정도가 좋은 거죠. 예, 야, 예. 좋은 말 많이 나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내지. 네. 예. 제가 결혼을 참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인정을 해주는 그게 뭐 바로. 돈이 듭니까? 아니면 힘이 맞아요. 듭니까? 예. 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권 사서 억대 부자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1000냥씩 갚다 보면은 정말 마음의 부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상들이 그랬어요. 득담만 하고 살아도 짧은 세상이다. 그랬거든요. 예. 네. 예. 다음 시간 주제가 이제 또 궁금해지는 그렇죠? 시간인데요. 예. 네. 예, 입학 시즌이거든요. 예. 네. 축하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축하해 주는 거. 네. 예. 슬픔은 뭐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꼭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라디오 화법 여행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www.ebs.co.kr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